당연히 열심히 하지요. 같은 해 말에 완공되어 아직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1998년 9월에 임시 사용 승인을 통해서 현재 지하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상가가 완공된 지는 1998년에 LC 등이 구속되면서 준공과 기부 체납 등의 절차가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 후에 청전 지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법인 해산 상태인 S실업을 채권 채무 관계가 너무 많아서 당초 시와의 계약 당사자인 S실업의 이외의 법인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외에 시의 입장이 알다시피 협의 신청서를 낸 G실업 대표이사 역시 LC로 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상법상 그 계약 당시에 그 LC G실업이 협의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인데도 자문 변호사들이 견해를 하면서 LC가 S실업의 채권 채무를 정리한 후 법인을 부활시켜서 상가를 활성화를 꾀하려고 해왔지만 20년째 청전 지하 상가의 그 방치로 청전동 643번지 일원에 12만 2629 평방미터의 규모로 건설된 청전 지하 상가는 점포가 26개로 비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96년 6월 13일 지하도 설치 및 부대 시설, 그 지하 상가 시설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서 96년 6월 26일에 시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갖고 96년 6월 28일에 지하도 건설 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에 대한 설명 의견 청취를 하였지만 사업 시행자 선정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따라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96년 10월 16일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건설업자가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고 96년 8월 19일에 건설업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든 것이 다 96년 8월 21일에 등록된 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을 청전 지하도 건설업자로 지정을 고시하게 되었지만 모든 것은 지금까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천시 의회에서 4대 때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실시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 법적 검토나 담보 집행에 대해서도 20년 동안 무상사용권 분양 및 임대권으로 되어 있는 바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은 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고 법률 자문 결과 채무 보증액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 재산을 조회한 결과 회사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에 따른 법적 검토라든가 또는 쌍방협약과 조건 이행 사항으로 볼 때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행에 관한 민간자본유치법 촉진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법 42조의 3에 의한 절차의 이행에 보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처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상천 제천시장님께 앞으로의 제천 청전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요즘 제천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 답변을 듣기 전에 그동안에 청전 지하 상가가 어떻게 운영이 됐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청전 지하 상가를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전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동안에 관리한 운영 상태를 PPT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전동 지하상가는 청전동 행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셔서 상반기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새마을 분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요일별로 조를 짜서 팀별로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마스크를 하고 빗자루로 쓸 때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물 청소를 할 때 지하 상가에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청전동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물을 길러다주고 물을 받아다주고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이 물을 안 갖다 줄 때는 PPT병에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물을 가져다가 걸레에다 물을 묻혀서 닦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소 관리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하도로 들어가서
바람 불면 들어가면 저 낙엽 쓰느냐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렇게 작은 음악회도 열어보고 프리마켓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애쓴 것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나가서 꼼꼼히 다 살펴보고 온 현장 사진들입니다. 꺼주세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 청소한 사진은 카트별로 한 장면을 찍은 것이 아니라 4, 5년에 걸쳐서 그 모아진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걸쳐서 새마을 부녀회장 임기가 3년인데 그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의 그 회장이 한 3번, 4번 바뀔 정도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런 PPT 사진 결과를 보시고 시장님 느낌은 어떠신지요? 예, 잘 봤습니다. 열심히 한 거는 칭찬 안 해주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청소라든가 이렇게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건설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 상가가 26개가 비어있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근데 26개가 비어있는데 그 지하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양쪽 라인에 우리 제천 식병 사진으로 가림막을 가렸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가림막을 제천 식병 사진으로 가렸을 때 현재로는 너무 예쁘고 또 시민들도 가다가 포토존처럼 사진도 찍고 너무 좋은데 그 상가가 가려져 있고 앞으로 향후에 그 상가를 활용할 거면 또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시장님은 앞으로 그 지하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가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6,3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단 그 도로 부분
대해서는 도로분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제외한 천장 등 이렇게 해서 좀 미관 개선을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결국 그 청전지하 상가는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일단 해결토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사업비를 세운 것은 일단 그 태평양이라는 법인에다 저희들이 지금 채권 관계를 확실하게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채권 관계가 어떻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채권 관계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이유는 정보 공개 금지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위탁을 주면 법무부 소속 그 법무법인에서는 그 확실한 채권 관계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예산 1,500만 원을 세워서 요즘 예산 요구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실 거죠? 네. 그런데 시장님께서 6,375만 6천 원을 세워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PPT에서 보셨죠? 물통을 받쳐놨을 때 그 천정에서 녹이 나가지고 막 녹물이 떨어지고 해서 보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PPT에서 분명히 보셨죠? 그것을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형광등 사이에서 물이 떨어져서 합선이 될까 무섭다. 근데 우리는 눈가림으로 페인트만 칠했지 원인 분석을 해서 하자 보수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 7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0일까지 하자 보수를 했다고 여기에 지금 공문 서류에는 저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출입구 4개소의 페인트를 그렇게 칠했다고 주셨는데 이거는 언제적 서류를 저한테 주셨는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다시 칠하셨잖아요. 그 자료는 어디 가고 제가 시정질의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그냥 막 만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다시 물이 새서 민원이 들어가서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 상황은 빠지고 지금 칠한 부분에 다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건설가에서 다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지금 그 상가가 도로로만 건너는 도로로만 이용을 됐었는데 지금 어려운 우리가 이웃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또 노약자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하 그 상가를 도로를 건널 때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지하도를 내려가기가 어렵고요. 또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지하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휠체어가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데 최대한 가까운 쪽에 건널 수 있는 인도를 제공해 주셔야지 되는데 법적인 절차로 인하여 거기서 몇 메다 떨어져서 건너야 되고 중앙초등학교 앞쪽에서 건너야지 되고 하는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좀 더 적극 행정 측면에서 지금 비둘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노약자가 많고 장애인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하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30억 정도가 이상이 넘고 채무 관계가 그 LC로 인하여 한 뭐 20억 또는 개인 상가가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그 상가가 26개에 달하다 보니까 각자가 받아야 할 돈, 공사하면서 그동안에 공사에도 또 받고 주고 받아야 할 돈 이런 돈들이 많을 텐데 그런 그 채무액에 대한 이런 비용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준비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전 지하상가를 이대로 방치, 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표현하면 그 20년 동안 거의 방치 수준으로 되면없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청년동 주민들이 감면단지식 주민들이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청소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면목이 없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개발적으로는 한 50억 정도 들어갈 거다. 그 보상 개인 그 채무를 채권을 해소하는 데는 한 50억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계략적인 예측이고요. 지금 이를 보니까 그 채권이 소멸될 때까지 매년 25%의 이자를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그 20년 동안 이자까지 포함하면 50억을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양 법인의 그 실무 접촉은 이 사람 이 태평양 법인 이쪽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자들이랑 접촉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 이겁니다. 제천시에서 손을 안 대면 그 청전 제한상고는 채권 1원도 받을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야겠느냐?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나서서 시비 자체 시비든 아니면 특별 거부세를 받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들이 이제 1,500만 원의 그 대행료를 가지고 태평양 법인이라 이쪽에서는 건건이 저희들한테 수입료를 그 성공 수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건 이런 것을 요구를 지금 하는 중인데 요거는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당길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 입장을 하긴 하면 어떤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협상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접근하였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확실히 말하면 최소의 사업비로 청전지하상고의 채권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고 현재 지금 지하상가가 지금 단순한 통로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밤에 이런 데는 좀 어떤 우범적으로 좀 화되고 해서 좀 사람이 북적거리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청전동에 지금 탁구장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문제가 되는데 탁구 단위로 하는 그 이쪽 지금 T장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이쪽 공간이 굉장히 큰데 갔다가 탁구 단위를 좀 한 4-5개 갖다 놔서 탁구 동호인들이 거기서 탁구를 치게 하면 좀 우선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가 26개를 제천시에서 샀다고 한들 결국 뜯어서 어떤 광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청전 지하상가를 사서 거기다 상가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반대고 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제천시가 수요가 없어서 난리인데 거기다 지하상가에 상가를 만든들 서로 수요자 뺏어먹기만 하는 거지 거기에 찬성 안 하고요. 시가 66개 상가고 다 해결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를 뜯어서 어떤 광장의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쓰는 광장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그 칸막이 잘 막아놨잖아요. 저 지붕은 물론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일단 거기를 좀 시민들이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 좀 활성화시키면 좀 우범지역 가도 당연히 최소화되고 특히 청전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어떤 그 시설로 좀 탁구장으로 쓰면 어떨까라고 지금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전 지하상가는 해결을 하되 일단은 지금 우리 땅인 그 686평방 메타는 좀 더 어떤 주민 편의 시설로 일단 활용을 일단 해보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협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으셨는지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커닝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 가장 문제되는 게 탁구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관이 교육청에 옮기면서 학생회관에 있는 200여 명의 탁구 치시는 동호인들의 문제고요. 지금 청전동 행정복지센터는 탁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가 마비가 돼가지고 인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바닥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해서 청전동 주민복지센터가 이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제중학교 학생회관 탁구 동호인들이 잠시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탁구장 이야기가 안 나오셨으면 계속 길게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질문하고자 하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청전 지하 상가와 도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요. 다음은 비둘기 아파트 상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비둘기 아파트 상가를 몇 개나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3층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2호, 306호. 그런데 306호는 지금 도시재생센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306호는 내년도에 저번에 의회에서 관련 부서에서 보고 드렸을 걸로 압니다만 북카페를 청소년 북카페를 거기다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06호를 지금 도시재생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님 지금 거꾸로 말하신 것 같은데요? 306호요. 306호가 네. 맞습니다. 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이동하고 걷다가 네. 청소년 북카페를 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로 운영하는 데는 북카페를 다시 네. 운영하실 거고 네네. 그럼 지금 302호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302호는 피아노 학원으로 임대를 줘서 운영하다가 지금 나가서 지금 공실로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언제 운영하셨죠? 2013년까지 운영한 걸 알고 있고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매를 했는데 8천 몇백만 원이 공매를 했는데 아마 응찰이 안 돼서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2014년도에 팔려고 매각을 하거나 네. 못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 동안 공실로 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에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거 관리 안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됐고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그 건물 안 가보셨죠?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그저께 가봤습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시정 질문 하셔서 지금 현재 그 옥상에 좀 누수가 좀 심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매각을 해도 실익이 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한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냅두는 것도 비합리적인 거. 그래서 이것을 일단 매각을 추진하되 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감면단체나 뭐 이런 데서 좀 사무실 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은 그냥 3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평 단위로 나눠서 임대료를 받고 그게 한 3, 40만 원 그 정도 하는 거 어때요? 한 3, 40만 원? 뭐 2층에 한 50만 원 하니까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는 뭐 공공 이런 우리 감면단체에서도 좀 세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끊어가지고 좀 이렇게 임대료 줄 것 같은 게 감면단체 쪽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한다면 또 매각을 하든 뭐 임대료를 주든 좀 돈은 아깝지만 그 방수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1억 가까이 든다고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해서 뭐 돈이 그래 많이 든지에 대해서는 좀 한번 돈을 최소화해서 방수 시설을 좀 어떻게 건물답게 좀 만들고 나서 뭐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들더라도 방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수뿐만이 아닌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화장실도 바꿔야 되고요.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재산을 그렇게 혈세를 낭비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꼼꼼하게 시 그 재산을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화장실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시켜서 이건 그 세를 또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다 분양을 한 이게 개인 건물에 가깝기 때문에 화장실을 저희 시비로 이렇게 시설해 줄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것이 방수 문제도 사실은 3층에 두 개 302호, 306호가 시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수를 시비로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개인 다 분양이 된 건물인데 시비를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되느냐는 참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좀 어떤 시민적 동의나 공감대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3층에 302, 306호 제천시 건물이 있으니 그 방수에 대해서는 좀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장실 문제는 그런 형평의 문제를 한번 고려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유 건물에 대한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306호는 도시재생센터가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비도 안 새고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2호는 그동안 5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또 비도 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5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일단은 방수를 하고 시설을 고친 다음에 매각을 하든 임대를 주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상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가
계획이 서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보충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정전지하상가와 관련해서 지금 그 26개 정보에 대해서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태평양 범위내에서 그 어떤 그 채권자들과의 관계 협의와 이런 것 소상하게 내용이 파악돼서 이게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채권이 소멸시키고 제철증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결론이 날 때 그때 다시 한번 진중한 의회와 진유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선대 전제 다뤘지만 그것을 상가로 활용할 계획은 전혀 없고 시에서 결국 뜯어내서 어떤 스퀘어 개념의 강제 개념으로 쓸 건 분명히 한데 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그거 우리가 질질 끌려가서 그것을 사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랑 충분히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지금 지하도 상가는 좀 더 사람들이 들끓을 수 있는 탁구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전 지하 상가 및 지하도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최대로 시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이 들 때는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는 부탁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상가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